요번 시간에는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자라는 건 내가 멘트라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왜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획일화돼 가지고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줘야 되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멘트 같은 데 좀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연애적으로 이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보여준다라는 건 내가 어떤 주기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프레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멘트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정말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상담 내용들 보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이제 연애 처음 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많이 붙어 있으면 사랑이 많이 싹 트는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CC라든가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붙어 있습니다. 예. 매일 붙어 있어요. 매일매일.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어느 한쪽이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게 되면 한 3개월 붙여놔 봐요. 솔직히 맨날 만나라고 3개월 붙여놔 봐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요. 나중에는 둘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감정이 식는 쪽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질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임을 시켜. 근데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게임만 한 3달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질리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모엘 님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그렇고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볼링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쳐 봐요. 근데 볼링을 여러분들에게 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내가 공짜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재밌습니까? 안 가죠? 예. 절대 안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연애도 똑같아요. 연락 문제도 똑같아요. 연락 문제도 이건 맨날 연애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연락을 해야 된다고. 썸 탈 때부터. 그래서 뭐 여자분들도 연애 잘 모르시고 남자분들도 연애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매일매일 막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주고받다 보면요. 언제쯤 감정이 식냐면 대략 한 달 정도 열심히 밤새서 연락을 맨날 해요. 밤새서 연락을 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여자분도 이 남자분을 좋아했었고 남자분도 이 여자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컸다라는 거죠. 서로 호감이 좋아가지고 계속 썸을 타가지고 맨날 새벽에도 연락하고 밤새서 맨날 그 사람이랑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고 맨날 그랬단 말이죠. 썸 타는 관계에서.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 보면요. 누군가 한 명이 지쳐 떨어져 나가. 예. 100%. 그러고 나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옵니다. 왜 어떻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지만 목적성을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날릴 때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때도요. 내가 좀 먼저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에게 멘트를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더 상대방에게 호불호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우님이나 우리 모엘 님이나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내가 뭐 만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만나고 싶으려면 어떤 빌미가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빌미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내가 한번 보자 뭐 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미를 만드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빌미를 만드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파전 있잖아요.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야? 해화동 있잖아요. 대학로에 진짜 민들레처럼이라는 막걸리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데 거기 진짜 한번 괜찮다고 얘기를 파전 진짜에다가 거기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가잖아요. 거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 민들레처럼 안다 모른다 뭐 파전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막걸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게 되겠죠? 서로 오가게 되면은 아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실게요. 한번 같이 가요.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 비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연락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연락해 가지고 뭐 합니까? "아 나 오늘 요번 주 일요일 날 시간 되시는데 혹시 그때 시간 되세요? 아 저번에 내가 가기로 한 데 있잖아요. 그때 거기 같이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가자 말자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가고 싶으면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고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면요. 연락을 하실 때는요. 빌미를 제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뭐 삼겹살에 소주 같은 거 한 잔 하면 딱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분들은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가자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호감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모엘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의 빌미를 눈치채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눈치채고 나한테 이거 하면 어떡하냐. 그죠? 눈치도 채야겠지만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작업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원 타겟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원 타겟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엘 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프라이즈고요. 프라이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 노벨 프라이즈잖아요. 노벨상 탈 때 노벨 프라이즈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나를 스스로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치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도요. 데이트 약속에 내가 가자고 해 가지고 걔가 빌미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상대방에게 "아 가자."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요번 말고 다음에 가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걔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거절할 수도 있지. 걔는 근데 걔는 뭐 항상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레디 상태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회 제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민서 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기회 제공을 안 해 주면 나는 섭섭한 거고 슬픈 거고 나를 안 만나 주면 나는 우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고 성은 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좀 먹자고 좀 만나자고." 이렇게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접근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건 되게 좋아요. 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돼요.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임이 돼 가지고 상대방은 '이 여자는 뭘 좋아하는구나.' 그쵸. 성우님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도 요청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다니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얘기 하셔 가지고 제가 좀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에게 쫓아다니는 입장에서는 어떤 걸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 뭘 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쫓아다니는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높은 프레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뭘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성우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래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상대방에게 나에게 뭘 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성우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 사항을 요청을 한다거나 요구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기술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프레임적으로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걸 구별해서 딱 정반대로만 행동하시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100% 성공입니다. 사오면 성주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주의사항, 연락을 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끊는다. 첫 번째는 내가 할 것만 하고 끊는다. 내가 할 것만 하고 끊어요. 목적이 달성되면 끊어야겠죠. 예. 목적이 달성되면 끊는 거예요. 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 빌미 제공만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빌미만 제공을 하는 멘트만 던지면 그게 끝이에요. 예. 끝.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것만 하고 끊는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 30분 이상 통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프레임을 배우시면요.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 프레임에 맞게만 행동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30분 이상 통화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30분 이상 얘기를 하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항상 아쉬울 때 떠나는 게 좋아요. 아쉬울 때 떠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괜찮아.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괜찮고 너무 즐거워, 데이트가. 그러면 데이트를 갔다가 완전 끝장나가지고 밤새서 그 남자랑 계속 놀면은 좋아요? 그럼 질리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질려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는데 한번 게임을 해가지고 끝판까지 다 깨버렸어. 그러면은 그 게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되게 아쉬울 때 마무리를 짓는 게 되게 좋아요. 그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죠. 내가 항상 아쉬운 때 끊는 거예요. 이 전화도 똑같습니다. 전화도 내가 연락을 하다가 더 얘기가 하고 싶어. 남자애가 더 얘기가 하고 싶어. 여자애가 더 얘기가 하고 싶어. 얘기를 더 하고 싶을 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쉽잖아. 그 상대방이 나랑 통화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내 만남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세 번째, 3번. 30분 이상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나의 프레임에, 즉 나의 주도권에 잘 따라올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웬만해서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30분 이상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는 내가 확실히 프레임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초보자들이 가늠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항상 분위기 좋을 때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나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번째, 너무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고 재미있는 소재를 이용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 아쉬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딱 아시잖아요. 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만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연락을 얼마나 하고 우리 사귀는 관계야 뭐야 이런 얘기하면요. 벌써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나 남자가 나한테 우리 뭐야? 사귀는 관계야?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사람은 사귀고 싶으니까 그런 뭐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좀
전 남자니까 항상 여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좀 다시 생각해. 우리 이대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사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완전 끝나는 건가?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나에게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완전 독이라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은요, 여러분들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관계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뭐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 너무 싫어요. 진짜 잘해보긴 뭐 알아서 잘하지 뭐. 그거는 서로 마음이 맞으면 잘하는 거지. 그거 걔가 잘해보자고 해가지고 잘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연애하시면은 이제 어려운 게임이 될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5번.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끊으려는 신호를 보이거나 화제 전환을 하면 전화를 마무리해라.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계속 전화를 끊으려는 신호를 보이거나 화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도 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도 하고 헤어지자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없는 거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여러분이 상대방이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계속 끊자고 할 때까지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찌질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끊으려는 신호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끊거나 화제 전환을 한다는 거는 이제 대화적으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화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화제로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흑역사들이 마구 떠오른다고. 예,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죠. 근데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했어. 그러면 어떤 행동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간호사 그러면 간호사세요? 제 여자 뭐 제 전에 자기 뭐 누나도 간호사인데 그러면서 간호사에 대한 얘기로 1시간 넘게 합니다. 왜?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찌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 전환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화제 전환을 당하면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줘서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제 전환을 한다거나 뭐 끊으려는 시도를 보이게 되면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전화 통화 마무리하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근데 일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뭐 잘 때라든가 내가 자는 시간이라든가 그러면 나 피곤한데 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내일 통화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상대방이 실망한다고요? 실망은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망을 시키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했고 제가 연락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좀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